노조가 있긴 원래 이제 90년대 설립이 돼서 있었는데 거의 휴먼 노조에서 좀 활동 안 하고 있다가 이제 99년 말 2000년도 들면서 이제 민주노총으로 옮긴 이제 약간 단체를 변경하는 상급 단체 변경하는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핵심적으로 그때 2000년 가을쯤에 그 관장 기사가 있었어요. 약간 지금 이완수 씨 그 기사분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게 저도 이제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있었던 백부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그 기사가 실수를 한번 함으로 인해서 너 나가라 해버리게 되면서 기사님이 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배경을 좀 보면은 좀 이완수가 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해 기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라든가 뭐 근무 시간 외에 수당을 주긴 어렵다 하더라도 또 개인적인 업무들도 있는 것이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해 줘야 되는데 뭐 그 기사님이 사전에 약속을 해서 이제 업무 시간 이후에 뭐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이날은 좀 운전 못 해드리니까 좀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괜찮다고 그러면 자기 일 보라고 기사님한테 개인 일 보라고 시켜놓고 막상 그날 돼서 퇴근하려고 하면 나 급한 일 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런 식의 약속을 몇 번을 좀 어겼었대요. 그래서 그 기사님이 그것 때문에 되게 좀 되게 마음이 상해 있었고 되게 안 좋아 있었는데 근데 결정적인 게 한날 그때 장모님 생신인가 이제 온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그걸 벌써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제 이완수한테 확답을 듣고 그날만큼 안 된다 그렇게 확답을 받고 약속을 했는데도 딱 그날 되니까 식구들하고 밥 먹는데 나 급하니까 빨리 와라 못 가겠다 얘기하자 그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냐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 관장한테 명령 불복종이다 이런 그런 걸로 이완수가 좀 질타를 했고 이제 그 밑에 있던 백승환이 그 기사님을 불러서 너 나가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기사님이 그 회관을 이제 그만두시게 된 배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제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노조에서 왜 그분이 나가야 되고 또 진짜 나가야 될 사유가 있다면 정치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걸 처리하자고 요구를 했었지만 이제 기사님도 의지가 없으셨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기사님이 그냥 사직하면서 문제는 끝났지만 이제 그걸 보면서 아 회관 안에서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의 생존권 또 그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그 40대 50대 가장인데 가장의 한 그 직업이 그러니까 직장이 뭐 정확하게 어떤 근거 평가 없이 한 사람의 일방적 또 위에 상급자들의 일방적인 그 주관적인 잣대에 의해서 그 생존권이 날아가 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아 회관이 이 상태로 더 흘러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노조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간부 역할 하시던 분들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죠. 어때요? 좀 어처구니가 없죠. 일단은 저희가 농성 정리하면서 합의하던 시점에 분명히 이완수 그 이사장 퇴진 그때 10월달에 그 곰들이 폭력 사태 이후에 처음 이사회하고 이제 교섭하면서 이제 이완수 이사직 박탈까지도 거론을 분명히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다 이제 막판 조율을 그 1월달 구청 중재로 할 때 이제 그것까지 넣기에는 너무 그 합의사항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일단 이사들이나 구청 쪽에서나 뭐 이완수 씨가 이사장 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전제로 이제 그때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합의하고 농성 풀고 이제 신지 이사 그러니까 젊은 그룹 이사들이죠. 젊은 그룹 이사들하고 계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나면서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이완수 씨가 뭐 다시 이사장이 된다는 얘기가 들려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재차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젊은 이사들 그룹에서는 아예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자기네들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회관 안에서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바꿔보는데 힘을 쓰는데 좀 어렵지만 그래 노력해 보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저희도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2월달에. 그 결국에는 뭐 젊은 그룹 이사들이 이야기를 하던 하지 않던 결국에는 이 정립회관이라는 구조가 그 초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완수 씨는 초창기 멤버거든요. 그 초창기 멤버가 그 제대로 된 마인드, 경영 마인드나 또 사회복지 마인드 없이
내가 만든 조직이니까, 내가 설립한 조직이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또 젊은 그룹 이사진들, 또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저 이사 중에 사회복지 전공한 교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근본적인 그런 이 사회복지 시설 법인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문제 제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런 기득권에 의해서 결국 그 사람들조차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자기 소리를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또 이 40년이라 세월 동안에 한 번 이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이 이사회 구조가 결국엔 새로운 이 법인 안에 있는 사업장들한테만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법인은 옛날에 그런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구시대적인 그런 운영 방식이 꽉 막혀있고 멈춰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그걸 이사회의 구조에 대한 문제를 여실히 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번에 만약에 이완수가 아니라 정말 새롭게 이사진들이 교체가 되고 개편이 됐으면, 그 안에서 뭔가 새롭게 법인 전체를 바꾸고 법인을 좀 새롭게 이끌어갈 벌써 세 번째 큰 농성 사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의식이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좀 법인을 바꿔낼 그런 이사 그룹으로 형성이 되고, 또 이사장이 선출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결국에는 기존 했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완수 씨가 됨으로써 결국 법인조차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꽉 막혀 있고, 그 법인에 대한 그 질서 재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인물들에 대해서. 뭐 다른 그런 얘기인데, 이제 조직폭력배 시비가 쳐들어왔을 때요. 네. 그때 상황을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상황을 자세하게. 그때 생각하면 지금 아직도 막 좀 떨리는 이제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저도 그때가 이제 제가 그날 한 새벽 한 2시쯤 잤어요. 같이 농성하시는 그 장애인분하고 좀 할 얘기가 있어가지고 새벽같이 얘기하다 한 2시 정도에 이제 4층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 창문을 확인을 하고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내려와서 농성장에서 잤는데, 갑자기 뭐가 막 쿵쾅쿵쾅 거리면서 막 물건 집어 던지면서 박살낸 아주 큰 그런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결에 이게 꿈인가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꿈인가 그러고 막 뒤척이는데 갑자기 이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야 일어나 막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얼른 딱 깼죠. 깨가지고 딱 앉았는데 눈앞으로 그 시커먼, 위아래로 시커먼 옷, 신발도 시커멓게 입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에다가 그 군대에서 위장하는 식으로 얼굴 이렇게 이마 같은 데 보이는 부분은 위장한 그런 사람들이 손에다 빠루랑 이런 걸 들고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그 뭐 신발 소리가 파닥파닥 이렇게 뛰어다니고, 그게 딱 보면서 이거 뭔가 일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딱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조직폭력배와 같이 들어왔던 그 이제 회관 이용자 하나가 이제 딱 저를 보더니, 그러니까 저를 찾더라고요. 김재원 어딨냐고. 그러다 이제 불 켜니까 저를 딱 보고 나선 저를 이제 잡고서, 처음에 어두웠을 땐 전지 모르고 그 입구 쪽으로 나와서 이제 불빛 아래 보니까는 이제 저를 가리키면서 조폭이랑 곰돌이 애들한테 얘가 김재원이다, 얘가 지부장이다 그러면서 제 팔을 꺾고 이제 복도로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같이 있던 비장애인 동지들, 장애인 동지들은 그 관장실 안에서 같이 자고 있었거든요. 비장애인 동지들 먼저 다 팔 꺾고 그렇게 해서 다 끌고 나가고, 그러다 복도에서 이제 조폭 애들이나 곰돌이 애들이 폭력을 행사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복도 나가서 이제 주간보호 쪽 복도 꺾어서 가는데, 이제 저 앞쪽에서 비장애인 하나가 걸어오더라고요. 딱 그 사람을 보더니 얘네가 다 이제 우리 동지들, 우리 비장애인 동지들을 다 웃도리를 벗기고, 구분이 안 간다고 웃도리를 다 벗기고 이제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이게끔 해가지고 앞에 비장애인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후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정립해간 총무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1층 끌려 내려와서 이제 1층 로비에 그 저희 끌려 내렸던 동지들랑 같이 있는데 이제 저희 부지부장님하고 그 연맹 그분이 아마 연맹 조직부장님일 거예요. 조직부장님이 저희보다 먼저 밖에 끌려 나가셨다가 현관 아예 밖에까지 끌려 나갔다가 끌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성 비장애인 대호가 한 9명에서 10명 정도가 1층 로비에 이렇게 무릎 꿇히고 고개 숙인 채 거의 1시간가량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남성 장애인 동지들이 또 이제 조폭애들한테 들려서 내려왔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여성 동지들이 다 이제 조폭애들에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이제 그 1층 로비 쪽으로 다 끌려 내려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2층에서 막 종이 막 푹푹 찍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붙인 대자보나 이제 그런 것들 다 떼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다 조금 있다 이제 조폭애들이랑 그 조폭애들이 다 이제 스피커랑 앰프를 다 들고 나가고, 뭐 우리 대자보 붙여놓은 거 다 뜯어가지고 다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들 올 때 된 것 같으니까는 얘네들은 이제 그때 다 빠져나가선 들어오지 않고, 이제 그때 남아있던 거는 이제 광진구 장애인연합회 그 소속 회원들하고 이제 곰들이들만 그렇게 있었고, 이제 그렇게 1시간 정도 긴급하게 112에다 신고를 했고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도 경찰들이 거의 안 왔어요. 1시간 가까이. 저희가 아마 침탈당한 게 2시 50분에서 3시 사이인데 그때 시계 확인했을 때 거의 3시 40분 50분 다 될 때까지 경찰들이 안 왔었고, 나중에서 이제 조폭애들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순찰차 2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 또 이제 경찰 오기 바로 직전까지 막 땅에다가 머리 숙이고 있다가 경찰 올 때쯤 되니까 이제 고개는 들게 하더라고 얘네가. 그러다가 경찰이 왔는데도 경찰은 저희가 남성 동지들하고 우통이 벗겨져 있으면 그것부터 수습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가가지고 지네 사진 찍겠다고 증거 사진 남긴다고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지들끼리 되네 안 되네 웃으면서 찍고 떠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동지들이 좀 항의를 했었고요. 그러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한테 옷을 줘서 제가 옷을 입고 그렇게 또 한참을 있었죠.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있으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김동호 사무국장이 새벽 4시 한 50분쯤인가 하여튼 급하게 왔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동지 중에 한 분이 이제 몰래 숨어서 빠진 동지가 있는데 그분이 다 연락을 때렸거든요. 저희 동지 그 밖에 외부 이제 동지들한테. 그쪽 동지들이 이제 급하게 다 연락을 받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속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비장애인들은 다 밖으로 이제 쫓겨내고 이제 우리 장애인 동지들만 안에 남겨놓고 있었어요. 그 정경들이 왔고, 그러니까 정경들이 오면서 저희가 이제 비장애인 남성 동지들이 다 밖으로 내몰리고 안에 장애인 동지들하고 여성 동지들만 있었거든요. 장애 여성 동지들하고 비장애 여성 동지들하고 그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이제 저쪽 사측애들 쪽 애들은 다 들여보내면서 우리 쪽은 안 들여보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제 저쪽 애들도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새벽 한 6시쯤인가 이제 저희 동지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동지들 모였을 때 이제 그 동지들하고 다시 저 회관 뒤쪽 창문 넘어 들어가서 2층 사무실에 이제 사측애들이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었죠. 이제 걔네들 문 또 부시고 들어가서 걔네들 다 내몰고 다시 아침 7시경에 다시 그 농성장을 되찾았었죠. 근데 뭐 이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심장이 좀 떨려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저도 떨리고 막 화가 나고 막 떨리고, 그때 그 분위기, 글쎄요, 그 공포감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막 그때 같이 있었던 동지들 다 그랬을 거예요. 저희가 뭐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인원도 그쪽에는 조폭이라는 애들이 빠루랑 그런 거 들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때 그 공포감은 뭐 어떻게 말로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 정소모의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 90년, 93년 이 정립투쟁을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도 저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한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정서모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권만을 가지고 자기 개인적 이익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그것만 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지 않고 정말 90년, 93년 이 정립회관 그 시설비리 문제를 가지고 함께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처음엔 좀 화가 나죠. 아직까지도 뭐 자기네가 뭐 장애 뭐 진보적 장애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동권 투쟁을 들면 정말 이름만 걸어놓고 그 이동권 투쟁 열심히 했던 동지들 다 끌려가고 다 연행되고 할 때 두들겨 맞고 할 때 걔네들은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나오지도 않고. 그래놓고 인제에서 뭐 자기네가 뭐 진보적 장애 운동을 한다라는 운동 단체다라고만 계속 떠들고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이제 또 하나가 따지고 싶은 게, 이 정립회관 당신네들이 처음에 93년도에 정부에서 시설비리 없앤다고 했으면 그때 그 시설비리에 대한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인데, 그럼 그거 바꿔내지 못하고 결국 그네들이 뭐라는 관장 이후에 이완수가 온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지금의 정성으로 조직을 해서 여기를 보호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자기네들이 끝까지 하지 못한 투쟁 때문에 지금 후배 장애인들이나 이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오히려 더 나서서 안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전 정말 솔직히 따져먹고 싶어요. 걔네들이 그때 뭐 소위 말하는 뭐 선배 그룹이라고 하는데, 선배 그룹에서 정말 운동에 대한 정당성과 투쟁에 대한 정당성 가지고 그때 정말 올바르게 문제 해결하고 그 이후에 저희 정립회관 안에서 소아마비 협회 안에서 그렇게 민주적인 운영 구조 틀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감시자 역할과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게 되죠. 나름대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같이 투자한 동지들하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 니네 노동자들이 우리 중증장애 이용하는 거다. 대신에 우리 중증장애인도 노동자 이용하는 거다. 왜?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잘못된 장애 복지, 장애인 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장애인들만의 힘으로 또 그런 정책을 바꿔내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힘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연대하고 함께 공동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 서로 이용하는 거다. 근데 이용했을 때 결국 우리한테 이득이 있느냐? 없다. 없다라는 거죠. 또 이득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느 한계 이 투쟁만 하고 있는 뭐 사회복지 노동자나 아니면 장애인 동지들이나 그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이익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 전체의 판에 대한 그런 이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다 이득 보는 건데 우리만 이득이 아니라 그 함께하지 못한 장애인 동지들도 같이 이득 보는 거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정말 이 복지관들이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 안에서 양적인 서비스만 요구되어지다 보니까는 그 질적인 서비스는 떨어지고, 또 결국에는 그 양적인 서비스가 강조되다 보니까는 하나의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 이용자들을 하나의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정과 시혜의 대상자, 너희는 불쌍하고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최저층에 있는 이제 그런 시혜적 대상으로만 대상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현장에서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또 사회복지 노동자로서 제가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바꿔내야 될 것들은 그러한 이용자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진정한 그 시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그 사람들의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손잡으면서 같이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현장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이용자가 정말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 주체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노동자가 그것들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끊임없이 알려내고 이용자들은 당당하게 이 복지관이나 시설의 주체로 쓸 수 있게끔 계속 알려내고 함께 그들과 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지금의 어떤 이제 이 서비스가 갖고 있는 한계의 변화라는 측면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게 뭐 어떤 걸? 정부에서 하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도 그 생산적 복지나 뭐 참여복지 하면서 이게 허울만 좋을 뿐이지 사실상 경쟁, 자본의 논리에 따른 경쟁 체제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복지관들은 양적인 팽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업비 1,000만 원을 받아서 인건비는 똑같이 500씩 들어간다. 근데 나머지 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한쪽 기관은 1,000명한테 혜택을 주고 한쪽 기관은 500명한테밖에 혜택을 안 준다. 그러면은 500명한테 준 혜택 주는 기관이 왜 500명밖에 못 주는 거고 또 500명과 1,000명이 받는 그 기관의 질적인 차이를 비교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질적 평가 시스템은 없이 양적인 평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 1,000명한테 혜택을 주면 너희는 일 많이 하고 일 잘하는 기관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평가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 버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 현장 안에서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그럼 다 같이 좀 질적인 서비스를 개선하게끔 서로 요구하고 이용자들하고 같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전문가 의식과 그 종교적 사고에 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떨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평가 방식에 따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이제 문제들인 거죠. 정립회관도 좀 그런 경우가 정립회관도 그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자립생활이라는 걸 가지고 좀 많이 그 이슈화 시켜내면서 특화된 사업을 해왔었지만 이제 그 본격적으로 평가가 도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 평가제도 속에서 정립회관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끝까지 여태까지 정립회관이 추구했던 대로 질적인 서비스를 추구하면서 나가느냐 아니면은 그 평가에 순응하면서 양적인 서비스로 갈 것이냐 이제 그 궤도에 서 있다고 전 보고요. 또 분명히 질적인 서비스, 그러니까 양적인 증대도 있어야 되면 분명히 질적인 서비스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정립회관 안에 내부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참 말을 못 하겠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질적인 서비스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평가 제도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평가받아지고 그런 것들 지금 개선해야 된다고 사람들하고 정립회관 내에서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자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일단 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또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성이란 부분은 참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회복지라는 게 정말 포괄적으로 빠지면 이런 복지 기관들뿐만 아니라 그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 민중들이 다 골고루 혜택을 받아요. 뭐 연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그런 걸 다 포괄하는 건데 이 시설에 대한 민주화란 부분 이거는 꼭 공공성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과거 이제 사회복지의 태생 자체가 민간이 많고 그 민간들을 다 이런 문제가 민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없애려고 긴급하게 뭐 이걸 복지관들이나 시설들을 허가하고 예산을 주다 보니까 이제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유물로 생각을 하고 자꾸 민영화 시켜가려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현장에서 강한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흐름 속에서라도 분명히 이 시설이 공공성이라는 걸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저희가 지금 싸우고 이야기하는 시설의 민주화 부분 그거에 대한 그 길을 찾아서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그 저희 회관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 또 그 이용 가족분들
그 가족분들이 정말 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주인이 되고 정말 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들하고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야지 아마 좀 이 시설에 대한 민주화 문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모든 분들이 좀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또 정말 이용자들이 참 주인이라는 거 꼭 인식하시면서 항상 그 시설에서 가셔서 뭐 대상화 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12월 1일까지 이거를 잘 완성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